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계엄령으로 인해서 새마을금고 문제가 생겼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물론 안 그래도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최근에 한번 다루려고 그랬습니다. 새마을금고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근데 어떤 상황이길래 그러냐? 그럼 우선 제일 먼저 계엄으로 인해서 어떤 위험이 생겼냐? 자, 계엄 공포 때문에 이금융권에서 자금 빠질라. 지금 비상 대응 체제가 가동이 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에 이금융권 위험이라고 하지만 저축은행 신용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 아직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새마을금고에서는 긴급회의 열고 유동성 점검했다고 하죠. 이 금융권 금융기관도 비상 대응 계획을 실행하고 자금 흐름 사항을 주시했다. 근데 다행히 우려할 만큼 수준까지는 자금 이동이 없었다. 왜? 6시간 만에 그것도 새벽에 발표돼가지고 새벽에 끝났잖아요. 은행 물 10시간에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금 흐름 이동이 많이 생길 수는 없는 거였죠. 새마을금고가 지금 주담대를 중단한 상황이죠. 새마을금고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를 잠정 중단하고 둔촌주공 잔금 대출도 이탈했죠. 이런 것처럼 대출을 안 내주는데 이금융권 대출이 지금 더 막히게 생겼습니다. 새마을금고 수협 등 상호 금융권 부실을 받아라. 그래서 자본 규제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현재 최소 순자본 비율은 신협, 수협, 산림조합 2%, 새마을금고 4%, 농협 5%로 제각각인데 이것을 농협에 맞춰서 5%까지 상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본금을 더 확충한다. 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2%면요. 200억을 가지고 있으면 1조까지 다룰 수 있다는 소리였는데 얘를 5%로 늘리게 되면요. 4천억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방법은 두 가지죠. 예금 금리를 올리든지 아니면 대출을 축소하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자본을 확충을 해야 되는 거고 과거 일본이 어떻게 무너졌다고 그랬죠? 일본은 플라자 합의 때문에 자산시장이 무너진 게 아니라 플라자 합의 때문에 자산시장 거품이 생겼고 무너진 이유는 바젤 1 때문이라고 했죠. 바젤 1에서 자기 자본 비율을 5에서 6% 수준 정도였던 일본 은행들이 8%까지 늘려야 되니까 지금 이금융권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 전에 저축은행에서 대출 원금회수 했다고 그랬죠. 신협, 수협, 산림조합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 대출 회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 특히 그 중에서 새마을금고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새마을금고가 위험하니까 그렇죠. 새마을금고 그때 뱅크랑 안 터졌다고 새마을금고 뭐 한다고 그랬는데 라이트하우스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요. 사실은 지금 새마을금고 상황이 어떠냐? 자, 8년 만에 최대 합병인 상황이죠. 부실급증에 새마을금고 8년 만에 합병이 최대고 내년에도 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최근 두 곳이 합병이 됐고 이 정도로 새마을금고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9곳의 새마을금고가 합병됐는데 이는 2016년 14곳 이후 최대치다. 부실금고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도 업계 위기 목을 위한 합병은 이어질 상황이고 합병된 것은 건전성과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보통요 흡수 합병되죠.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합병이 남양주 새마을금고가 화도 새마을금고로 합병된 거였죠. 그런 상황에서 여기가 부실채권이 커져서 거의 폐업 수순까지 가니까 화도에서 합병해가지고 들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당연히 저런 식으로 부실이 급증해서 합병하게 되면은 부실 금고를 줄이기 위해서 합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 새마을금고가 200곳을 돌파를 했습니다. 연체율 20% 이상 주요 새마을금고를 보면은 대구에 있는 I금고, D금고, 부산의 B금고, 부산의 J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막 25%, 20%막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곳들이 30%에 육박하는 곳들도 있고 대구, 부산은 특히 위험하죠. 여기는 부동산 거품이 빠지니까.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연체율 10% 이상의 금고수는 78곳이었는데 지금 218곳이다. 20%가 넘는 금고가 15곳이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새마을금고 뱅크런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새마을금고 부실 금고 비율이 어느 정도였냐. 연체율 10% 넘는 새마을금고가 30곳 특별 점검하게 된다. 그래서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새마을금고 30곳은 합동특별감사를 하고 지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즉 30개에 있었다는 소리예요. 10%가 넘는 30개 금고는 특별검사, 그리고 10% 가까이 가는 70개 금고는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는데 이 당시가 새마을금고 뱅크런 나던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 30개에서 218개로 늘었고 그 상황에서 부실한 거 9개 통폐합했죠. 지금이 새마을금고 뱅크런 났을 때보다 위험할까요? 덜 위험할까요? 위험도는 올라갔는데 그때 뱅크런 못 나게 정부가 다 해주겠다 해서 막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 자금을 넣어가지고 새마을금고 붕괴를 막은 거죠. 그러면 새마을금고 붕괴를 막았으면은 다른 데서도 잘 해주냐? 부실채권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가격 이견이 생겼고 입찰 등록자가 없다. 비싸게는 못 판다는 소리죠. 싸게 헐값에 파는 수밖에 없고 이렇게 팔게 되면은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손실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캠코가 파는데 실패를 했다. 오히려요, 계엄 때문에 새마을금고가 망한 게 아닙니다. 새마을금고가 계엄 터져가지고 하는애 RP 매각을 검토를 하고 있고 계엄 파장 대비 때문이라고 하는데 하느니 계엄 터지고 문제 생기니까 오늘부터 RP 매입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새마을금고가 그래서 RP 매각을 추진해서 하는 거다. 딱 떨어진 거죠. RP 매입하려면 RP를 늘려야 되는데 계엄령을 토대로 RP가 늘어나면서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을 매각할 길을 만들어냈다. 오히려 계엄 때문에 개이득 봤다. RP 매각으로 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왜 저런 상황까지 벌어졌냐? 왜 계엄령 이후 요거는 계엄령 하면서 부재한 공급이 나왔던 거고 증시 채권 펀드가 50조가 쏟아나오고 RP 매입을 통해서 단기 유동성 공급을 늘리겠냐. 즉 계엄령 경제 위기 심화 유동성 공급 이런 상황으로 간 거죠. 근데 특히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지금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죠. PF 문제랑 건전성 강화. 그래서 이번에 건전성 강화가 들어갔죠. 내년에 1금융권에서 대출 안 나온다고 2금융권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 더럽게 안 나올 거예요. 내년에 1금융권에서 대출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2금융권 가서 대출 받으면 되지, 조금 이자는 높더라도 DSR을 50%까지 해주고 하겠지. 근데 2금융권에서 자기 자본 비율을 올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량의 유동성이 필요한데 이것을 정부에서 주구장창 공급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거 공급한다고 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유동성 때문에 문제가 난리인데 특히 유동성 공급하다 보니까 부채만 잔뜩 늘어나가지고 부채 때문에 내수시장이 난리인데 공급을 하는 것을 야당이 반대를 한다. 난 유동성 공급해야 돼. 계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유동성 무제한 공급. 그 정도로 금융위기가 눈앞에 왔단 소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 구조조정과 자영업자 도산 등의 뚜렷한 소득 감소가 있지 않은 한 폭력은 나타나기 어렵다. 즉 이게 생긴다는 것이 금융위기가 터지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자산 규모 당시 금융위기 터질 때 미국보다 훨씬 더 부동산에 쏠려있는 상황이고 주담대 급증했던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빨리 증가를 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세도 대출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집 가진 거지가 남아 도는 상황이다. 부동산 제대로 붕괴했을 때 부동산 거품이 너무 심하면 이것은 항상 금융위기를 초래를 했다.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 생긴 다음에 금융위기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다 외부에서 터졌다? 외부가 우리나라보다 거품이 더 많이 쌓였으니까 외부에서 터진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우리나라보다 거품 많은 나라가 먼저 터졌잖아요. 중국이라는. 그 다음 차례가 누구겠냐. 그런 상황이 터졌을 때 부동산 시장, 특히 위험 부동산 시장에 많이 투자를 한 새마을 금고 같은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부실 금고 수만 보더라도 국채권 열심히 털어냈는데 연체율도 문제고. 근데 정부 믿고 안전하다고 넣을 수 있을까요? 정부가 돈이 없는데 이제. 제가 저번에 외국인들 한국 시장에 들어온다는 외국계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외국계 기업들이요, 왜 들어올까요? 지어져 있는 주택을 사서 할까요? 아니면요, 지들이 알맞게 지어서 공급을 할까요? 그러면은 알맞게 지어서 공급하는 주택은 부지를 어떻게 할까요? 싸게 떨이 부지들이 많이 나온 것을 예측하고서 지금 실탄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 떨이 부지들이 비싸게 샀다가 PF 폭탄 맞고 터지는 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예측하고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왔다는 건 거의 임박했다는 소리인데 PF 터지면 제일 위험한 금융권이 어디겠냐. 여기에서 답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엄령으로 인해서 더 위험해졌다. RP 공급 하나 나아진 거 말고 더 위험해졌고 지금 이 금융권 신뢰도가 더 떨어지게 되면요. 진짜 큰 게 올 겁니다. PF 터지면 이번에는 저축은행 사태가 아니라 저축은행을 비롯한 신협, 수협,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등의 사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